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 D램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 HBM 경쟁 같은 걸 보면 삼성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어려움에 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AI 기술 경쟁은 뭐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내부 전략 점검부터 시작해서 AI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의 방향을 가릴 HBM, 특히 HBM4 메모리 경쟁까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반도체 부문만 따로 모여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연다고 하죠. 이렇게 좀 긴급하게 점검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 이게 뭘까요? 단순 실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던가 미중 갈등 같은 외부 환경 변화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DS 부문의 위기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점유율 숫자, 이걸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거죠. 아, 구조적 변화요? 그러면 역시 그 D램 시장에서 순위가 바뀐 거, 이걸 빼놓을 순 없겠네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옴디아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36.9%로 삼성전자 34.4%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이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갑자기 커졌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잘 대응한 결과거든요. 삼성은 이 HBM 분야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좀 고전하면서 이번 회의가 하반기 반등을 위한 뭐랄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가전 쪽하고는 별도로 18일에 DS 부문만 단독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그런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AI 경쟁력 확보가 큰 이슈인데요.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꽤 높게 평가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랑 ACT 재단이 같이 낸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한국을 미국, 중국과 함께 AI 생태계의 핵심 축, 그러니까 피보털 플레이어로 분류했더라고요. 핵심 축이요. 네, 탄탄한 반도체 인프라, 통신망, 그리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역량, 이걸 다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거죠.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정부의 초거대 AI 전략이나 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 같은 정책 지원하고 삼성, LG,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정부와 기업의 시너지. 이게 기대되는군요. 근데 동시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규제가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이 반도체, 하드웨어 역량을 제대로 쓰려면 섣부른 규제보다는 오히려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무 이른 반독점 규제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너무 포괄적으로 통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정부랑 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자, 다시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좀 돌아와 보죠. 결국 이 모든 경쟁이 차세대 핵심 부품 HBM4 메모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덜 알려지는 느낌이랄까요?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같은 고성능 시스템에 꼭 필요한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3월에 샘플을 공급했고요. 마이크론 역시 발빠르게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면서 엔비디아 로드맵을 선점하려고 나서고 있죠. 네. 지난 컴퓨텍스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SK 하이닉스 부스를 찾아가서 HBM4 협력을 언급한 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 두 회사는 생산 과정에서 TSMC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이게 HBM4라는 게 메모리 칩 아래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 다이란 걸 붙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로직 다이를 최첨단 공정으로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요.
근데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 부분에서 자체 역량이 좀 부족해서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SMC랑 협력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마이크론은 아예 TSMC 전 회장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참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판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할까요? 자체 파운드리 역량이 있다는 점, 이게 여기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시다시피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HBM4 생산의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최적화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 통합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앞으로 HBM4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삼성전자는 디램 왕자 탈환, 그리고 HBM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전략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AI 강국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결국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 패권 경쟁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 그리고 국가 차원의 미래 산업 육성 의지, 또 특정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다 얽혀 돌아가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AI 시대에는 반도체 기술 리더십이 곧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HBM4를 먼저 만드느냐, 이걸 넘어서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하고 또 삼성전자처럼 통합제조 역량을 활용하려는 전략,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궁극적으로 차세대 AI 시대를 정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펼쳐질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가 될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